60세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를 마주한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3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부하 직원 챙기며 버텨온 삶이었죠. 하지만 퇴직 첫 달 그는 통장을 열어보고 곧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이구나. 이 남성은 서울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대기업 관리직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국민연금 월 130만 원, 아내의 개인연금 70만 원. 표면적으로 보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지출을 계산해 보니 매달 생활비는 350만 원. 거기에 부모님 병원비, 자녀 지원비까지 합치면 4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즉 연금으로는 부족하고 매달 300만 원 가까운 돈이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전에는 돈이 많으면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퇴직해보니 돈이 얼마 있느냐보다 돈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군요. 이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가 퇴직 후 3년간 직접 겪은 현금 흐름의 현실이었습니다. 퇴직금이란 건 고정 수입이 아닌 줄어드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초반에는 그 줄어드는 속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눈에 보입니다. 내 통장이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줄고 있구나. 그때부터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소비를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외식 대신 집밥, 해외여행 대신 근교 산책,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 해지. 그렇게 1년간 생활비를 3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였고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합니다. 즉 편안한 노후의 기준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에 맞춰 살 수 있느냐로 바뀐 거죠.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컸습니다. 직장에 다닐 땐 월급날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시간이고 내가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자산의 감소로 느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퇴직 전엔 돈이 삶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이었는데 퇴직 후엔 돈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했습니다. 퇴직 후 돈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10억을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어떤 이는 1억으로도 만족하며 삽니다. 그 차이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나이의 또 다른 은퇴자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병원비 걱정 안 할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들의 기준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기, 의료비 대비 1천만 원, 비상금 유지, 연금으로 월 250만 원 유지. 이 단순한 세 가지 원칙이 오히려 심리적 평안을 가져다 줬습니다. 재정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은퇴 후 돈의 기준을 세우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정 수입의 총액보다 고정 지출의 구조를 파악할 것. 둘째, 소비의 만족도를 조절하며 행복 지출을 남겨둘 것. 셋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에 대비한 심리적 완충 자금을 마련할 것.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안정의 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단순히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퇴직 후 사람들은 자신이 벌지 못한다는 현실에서 심리적 위축을 느낍니다. 그때 필요한 건 돈을 더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내 삶을 지탱할 만큼의 역할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62세 은퇴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퇴직 전엔 돈이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는 돈이 도구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걷고 싶은 길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죠. 이것이 바로 은퇴 후 돈의 정확한 기준입니다. 편안한 노후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과 나의 관계를 재정의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30년 동안 일하며 쌓은 돈보다 앞으로 남은 30년을 지탱할 돈의 철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은퇴 후 행복의 기준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주는 마음의 여유다.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은퇴 후 돈의 기준을 다시 세운다는 건 단순히 예산표를 새로 작성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배열하고 돈과 감정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30년 동안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퇴직은 한순간의 단절이자 정체성의 해체다. 더 이상 월급이라는 이름의 리듬이 없고 더 이상 사회가 정해주는 가치의 척도가 없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의미를 처음으로 스스로 정의해야 하는 순간을 맞는다.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평생 돈은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그동안 돈은 목표였다. 그러나 이제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였다. 매달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불안했지만 정작 그 돈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제서야 돈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퇴직 후 사람들은 두 가지 큰 착각에 빠진다. 하나는 은퇴하면 지출이 줄 것이다라는 착각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라는 안일함이다. 실제로 은퇴 초기의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여행을 가고 싶고 미뤄둔 취미를 시작하고 싶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채우려다 보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 여기에 건강검진, 치과치료, 부모님의 간병비 같은 돌발 변수들이 이어진다. 퇴직 전에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이런 불확실성을 흡수해줬지만 이제는 그런 완충 장치가 없다. 그러니 은퇴자는 점점 돈이 줄어드는 속도에 민감해지고 그 불안이 일상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돈에 대한 불안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다. 직장 시절엔 내 존재를 증명해주는 월급 명세서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증명서가 사라진다.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고 수입이 끊기면 사람은 자신이 작아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과도하게 절약하고 또 어떤 이는 허물을 달래기 위해 소비를 반복한다. 전자는 돈의 노예가 되고 후자는 불안의 노예가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심리적 거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느냐이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기로 했어요. 대신 돈이 나를 지탱하도록 만들었죠. 그는 매달 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고 거기에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월 50만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만든다. 대신 생활비를 220만 원 선으로 맞추었다. 단순한 구조지만 이 균형이 그에게 심리적 평화를 가져다 줬다. 돈의 기준이 얼마 벌었는가에서 얼마에 맞춰 살 수 있는가로 바뀐 순간이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안정된 노후의 기준은 결국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투자 수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출 구조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예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버퍼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 25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중 50만 원 정도는 언제든 조정 가능한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 돈이 바로 심리적 여유 자금이다. 놀랍게도 이 여유 자금은 실제 생활비보다 훨씬 큰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미 있는 소비다. 은퇴 후에도 돈은 반드시 흐름이 있어야 한다. 지나친 절약은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무의미한 소비는 후회를 남긴다. 한 연구에서는 은퇴자의 행복도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가 자기 만족 소비라는 결과가 나왔다. 즉, 돈을 어디에 쓰느냐보다 그 돈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적 보상을 주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행, 취미, 배움, 봉사 같은 경험적 소비가 그 대표적 예다. 이런 지출은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자기 확인의 과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도 균형이 필요하다. 소비를 통해 얻는 즐거움이 곧 불안을 덮기 위한 도피가 되면 안 된다. 은퇴자는 자신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 왜 그 돈을 쓰는지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소비의 시작이다. 돈을 계획적으로 쓰는 사람은 남은 돈보다 남은 시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다. 반면 무의식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통장 잔고보다 줄어드는 미래를 더 크게 걱정한다. 은퇴 후 재정의 어려움은 결국 심리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 심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퇴직 후 고립된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돈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통장의 힘이다. 금전적 통장은 줄어들어도 인간관계의 통장이 채워지면 삶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정 설계와 함께 사회 설계를 병행하라고 조언한다. 돈을 어떻게 쓸지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쓸지를 정하는 것이다. 노년의 재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존감, 관계, 건강, 시간이라는 네 축이 서로 맞물린 총체적 구조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삶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다. 돈이 줄어들어도 불안하지 않고 소비를 줄여도 위축되지 않으며 적은 돈으로도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은퇴 이후의 새로운 부자다. 결국 은퇴 후 깨달아야 할 돈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돈이 인생을 앞에서 끌던 시기에서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시기로 바뀌는 것이다. 돈이 목표가 아닌 배경이 되는 순간 사람은 진짜 여유를 되찾는다. 돈은 통장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은퇴한 60대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 이제 나는 돈이 많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돈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가 사는 하루가 그 돈의 가치를 증명하니까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다. 돈은 은퇴자의 삶을 규정하는 잣대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돈이 주는 편안함은 한계가 있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가 주는 평안은 무한하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가,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여유가 더 큰 자산이 된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품어주는 그릇이다.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는 결국 우리가 세운 돈의 기준, 즉 얼마나 내 삶에 맞게 쓸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 편안한 노후를 만드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다.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더 이상 돈을 좇지 않는다. 그는 돈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남은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돈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평온의 배경이 된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나는 지금 내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미소로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의 정확한 기준이다.